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시장조사 A to Z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과정을 제가 2주차, 이제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평가위원을 해보면은, 그 어떤 대표님의 전문성이 뛰어난 경우도 좀 인상 깊을 때 있고, 그 제품 자체가 오, 대단하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좀 인상 깊냐면은, 시장 조사를 조금 잘해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이제 뭐 발로 뛰어서 뭐 100군데를 만나봤다.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코로나 때인데 네, 그 오피스텔에 있는 그 입주하는 사무실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청소 대행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더 나아가서 오피스텔 한 두 개 동을 자기가 직접 바로 다 뛰어가지고 설문조사를 네, 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대1 코칭을 할 때 그분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나름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잘 될 것 같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 나중에 1등으로 합격했어요. 1등으로. 그래가지고 아, 네, 예창패가 보통 지원금이 이제 뭐 7천, 6천, 5천 요 정도 되거든요. A, B, C급을 따지면. 근데 네, 그분이 그때 A급 받았어요. A급. 그러니까 1등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은 아이템 대표님 전문성, 그것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내가 발로 뛰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왔다. 요것도 좀 의미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제가 요걸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시장 현황에 대한 부분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작성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요 과정을 제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어, 잘 쓰기 위해서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잘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예, 어떤 기초 자료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바로 본론. 올해 24년도 예창패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다섯 군데 나오더라고. 시장에 대한 말 쓰는 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먼저 1번 문제인식에서 1-1은 아니에요. 1-1은 뭐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1-1은 아니고 1-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이템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의된 목표 시장의 설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정의된 목표의 규모, 경쟁 강도, 기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시장이죠. 그래서 1-2에서 시장에 대해서 잘 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 1-2가 대표님, 중요하다. 예. 그 시장 규모 경쟁 강도라는 저 경쟁 강도의 단어가 네. 이제 경쟁 업체랑 경쟁을 했을 때 그 강도를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거보다는 네, 한마디로 레드 오션이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은 이미 너무 쪽은 뜨거운 시장이잖아요. 네네. 경쟁 강도가 강하고 이미 배달의 민족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 기존의 업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 강도를 어떻게 작성해야? 약하다. 약하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약 페이지에서는 그 정도로 짧게 기술하시고 네, 본문에서는 조금 더 길게 쓰면 되겠죠. 네, 그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 질문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2에서 시장 조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시장 가능성에서는 2-1은 아니고 2-2에 보면은 자, 여기서 그 보유 역량 기반 요건 아니고 경쟁사 대비 요게 나오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우리가 어떤 우위에 있다라는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좀 시장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3-2 3-1은 아닙니다. BM이니까 아니고 3-2에 보면은 정의된 목표 시장 확보 전략 및 수익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지만 뒤에를 보면은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돈 벌어올래? 사실은 이게 다르게 말하면 마케팅 세일즈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요 얘기는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요거는 다다음 주, 다음 주가 우리가 제품 MVP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 주가 마케팅 세일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 5번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출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일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장이 언급은 됐지만 예, 이번에는 안 다뤄도 되겠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4번은 없어요. 4번은 아예 시장에 대한 얘기가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 아시겠지만 그 한번 볼까요? 보고 얘기할까? 네. 대표님 보이시죠? 네네. 이게 예창패 사업계획서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요약이죠, 요약. 그래서 요약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약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또 가이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시장 조사를 말할 수 있는데, 뭐 제 요약은 오늘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본론에 가면은 여기 1-2, 예, 여기 요 내용들입니다.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와 보니까 1-2입니다. 1-2에 보니까 제품, 서비스 개발 구체화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정의된 시장에 대해 제공할 혜택과 그 행위를 제공할 세부 목표 시장을 써라. 한마디로 이제 타깃 고객이 누구냐? 그걸 하라는 거죠. 타깃 고객이 누구냐? 자, 그리고 진출하려는 시장의 규모, 참샘성, 그리고 특성.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남성 중심이다, 여성 중심이다. 또는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뭐 실버 중심이다라든지 그런 얘기.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경쟁 강도가 강하다, 약하다 그런 얘기들. 향후 전망. 뭐 예를 들면 지금 AI는 계속 성장할 거라 보잖아요. 그럼 이제 성장률이 매년 몇 프로 이상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고객 특성. 예를 들면 고객이 아마 좀 약간 특별한 뭐가 파악된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금액에 민감하다라든지 어떤 퀄리티에 민감하다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더라. 이제 그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가 실제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써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한 번 더 느껴지고요. 자, 2-2를 보시면은 목표 시장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핵심 기능, 성능, 디자인, 기타 사업화 활동 및 구체적인 개발, 구체화 방안 등을 작성해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목표 시장 타깃 고객을 제시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 시장 그러니까 고객 타깃 고객에 대한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시장 내 경쟁 제품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자 여기 요거 때문에 그 경쟁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에 대한 좀 상세한 현황을 소개해 주면서 내가 이 시장을 잘 파악했고 이렇게 경쟁사를 잘 비교 분석했다. 뭐 그런 부분 어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그리고 개선점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수 있고 어떤 차별점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어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2-2도 예, 시장 조사에 대해서 좀 잘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정의된 목표 시장이 언급은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요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객 확보, 수익 창출 전략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마케팅 세일즈다. 그래서 예, 1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생산 및 출시 한마디로 일정에 대한 얘기니까 예, 이것도 역시 예, 오늘 우리가 다룰 시장조사의 메인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 혹시 대표님이 뭐 네. 신창업이든 예창패 준비해 오시면서 네. 어, 예, 어디서 또 좀 시장조사를 다뤄야 된다고 느꼈다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잠시만요. 네. 뭐 특별히 없으면 없을 때 상관없고. 그러면은 이제
네, 제가 하려는 사업이랑 기존에 있던 사업이랑 비교하는 항목은 그 아래쪽, 어, 이제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건 뒤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거는 이제 제가 총 우리 여기 1, 2, 3, 4에서 제가 네, 1-2하고 2-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대표님 보시기에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좀 넣어야 되더라고. 혹시 그런 게 있으셨는지 없으면 넘어갈 거고 네네, 좋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2 그리고 2-2가 있고 3-2가 있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3-2는 패스. 자, 그러면 이제 요 1-2와 2-를 한번 봤더니 요걸 정리해 보니까 결국은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 타깃 고객 분석 아마 대표님도 STP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케팅 전략할 때. 그래서 뭐 3C, STP, 뭐 4P 이런 거. 그런 부분이 한번 조사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졌고요. 그 밖에 아까 위에서 언급됐던 구체적으로 나왔던 그 시장 규모, 요건 탐샘수만 하면 되겠죠. 그 밖에 시장 특성, 경쟁 강도, 향후 전망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객 특성 니즈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주 방법은 데스크 리서치, 즉 책상에서 타깃 고객을 뭐 만나도 좋은데 일단은 뭐 책상에서 조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 고객 니즈 같은 경우는 그죠? 실제 대표님 사람 만나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쓰고 보니까 예. 요걸 봐서는 요것도 필드 리서치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2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고객 분석해서 문제 개선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안 넣은 이유는 고객 특성 요거를 여기서 조사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데스크 리서치만 하고 요 얘기랑 요거 거의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고객 인터뷰나 이런 리서치를 여기서 하자. 그래서 고객 분석 특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 조사, 경쟁 우위 비교 분석을 통해서 또 역시 우리 회사와 경쟁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 조사해보자.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에서는 필드 리서치도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제가 시장 조사에 대한 아웃라인을 말씀드려봤고요. 자,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어, 데스크 리서치하고 필드 리서치가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혹시 요거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거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데스크 리서치는 한마디로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이라든지 뭐 책을 보고 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 필드 리서치가 정말 말 그대로 필드를 뛰어다니면서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데스크 리서치. 자, 일반적인 온라인 조사 방법이고요. 예, 말 그대로 책상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구글, 네이버 또는 좀 더 특화된 그런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아요. 통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논문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논문을 검색하는 별도의 또 사이트도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은 안 적어왔는데 그런 사이트도 있고 또 정부 사이트 한마디로 뭐 통계청, 뭐 고용노동부 이런 데 가도 데이터가 많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은 해외 각 관청에 가면은 이런 또 자료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거 잘못됐네. 요거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오픈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또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그 조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 제가 수정해 다시 드릴게요. 자, 다음 필드 리서치. 자, 요거 중요하죠. 자,
필드 리서치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조사 방법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은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개인별로. 물론 뭐, 5명, 10명 모아놓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개인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뷰, 1대1 인터뷰입니다. 자, 두 번째가 조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한 10명을 만나서 30명을 만나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삼성, 갤럭시 폰을 쓰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갤럭시 폰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잖아요. 이거 할 때 보통 폰이 하나 나오면 1,000만 명 넘게 쓰잖아요. 자, 하지만 새로운 폰이 나올 때마다 그 테스트를 1,000만 명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제가 실제 들었던 바고 제가 이제 본 건데 실제 UX라고 하죠, UX. 그 폰에서 UX나 이런 걸 테스트할 때 뭐 100명 내외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100명이 불편하면은 1,000만 명 불편하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1,000만 명을 조사했어요. 그거 언제 다 정리해서 하겠습니까?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1대1 인터뷰라는 거는 10명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10명보다는 한 30명이 나으니까 권장사항은 한 10명이나 30명을 좀 인터뷰해가지고 1대1 인터뷰 했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얘기는 설문조사. 대신에 난 좀 더 많이 물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 100명한테 물어보려고 하니 이건 1대1 인터뷰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요건 제가 설문조사 했습니다. 요거 좋다 이거지.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대1 인터뷰도 하시고 설문도 하시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용자의 어떤 속마음을 좀 끄집어내야 되겠다. 아, 무조건 다 좋대.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저하고 친하니까 일부러 저 좋은 얘기 해주겠지.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그런 질문들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표님, 이 서비스 좋죠? 좋다고 하셨는데, 요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살까요, 안 살까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어쩌면 속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은 인터뷰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 그런 것들은 설문에 만들어서 수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와 설문조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만 요 뒤로 대표님들이 이제 실제 한다고 하시면 제가 다 조언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설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일 처음 할 일은 뭐냐면은 자, 요 이후에 만약에 대표님들이 이번에 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랑 뭘 하냐면은 어, 필드 리서치 계획을 세웁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물어볼 걸 챙기는 거죠. 그래서 물어볼 문항을 한 20개를 뽑습니다. 만약에 대표님 기준으로씩 문항 있으시죠? 네, 네, 그럼 그걸 저한테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그럼 지금 말대로 하면은 대표님 요거는 1대1이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설문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구분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는 만약에 1대1 인터뷰에서 제가 좀 더 보태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문항을 좀 보태 드려 가지고 대표님 지금 5개 있는데 한 5개만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안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하시면 될 거고. 자, 설문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약간의 비용이 드는 거니까 또 일반적으로는 설문도 그냥 하면 잘 안 해주죠. 그래서 보통은 뭐 별다방, 스타벅스 쿠폰이나 주든지 뭐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약간의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이왕 물어볼 거 제대로 물어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너무 많은 것도 안 해주니까 한 10문항에서 15문항 정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대1 인터뷰는 한 10문항 정도 설문은 한 15개, 10개 그 정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어, 여러분들이 설문을 준비하시면 초안을 럽하게 준비하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요거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이거 팁인데요. 오픈 서베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 한번 가보십시오. 오픈 서베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간단히 말하면 1인당 1,000원, 5,000원, 10,000원을 내고요. 우리나라의 그 20대 여성, 뭐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5천 원 주잖아요. 그럼 5천 원 곱하기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제가 5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주잖아요. 그럼
그 100명한테 설문을 받아줘요.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 말이 쉽지 100명한테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픈 서베이라는 곳이 있구나. 이것도 한번 아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필드 리서치 예,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걸 좀 이제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상 인원은 한 10명에서 100명 정도.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 인터뷰는 한 10명, 3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설문은 한 뭐 100명, 50명.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건에 따라서는 뭐 30명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이제 통계를 뽑아낼 때 한 30명 이상이 되면은 신뢰한다고 하니까. 네, 요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사업 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요거를 반드시 좀 어필을 세게 해야 좀 드러날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간단히 먼저 말씀으로 드려보면 먼저 요약에서 그 이미지 넣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몇 개 들어가야 돼요. 거기 한 두 개 들어가서 예, 우리 제품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유용성. 항상 리서치에 대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용하다 안 하다. 그리고 얼마를 돈 낸다고 하더라. 그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본론에서는 조금 더 보여주고 별첨에서는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첨에는 뭐 그래도 너무 많이 보이 그러니까 한 두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아까 말드라 못했습니까? 열 문항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럼 열 문항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한 8개 뽑는 거지. 그래서 A4지 한 장이면은 한 동그라미 한 여섯 개 정도 들어가면 되겠지. 여섯 개나 8개 정도. 예, 그래서 여섯 개가 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고 뭔가 보여주게 되면 아, 이분이 열심히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다 보여주고 싶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별첨은 분량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동그라미 그 한 페이지 6개 들어가니 한 두 페이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는 서베이 한 사진도 막 찍어서 올리십시오. 네, 그러면 아, 대표님 정말 발로 뛰어 조사했구나.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리서치 결과는 그렇게 어필하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산출물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장 조사를 할 겁니다. 이제 지금 8월이니까 내년 1월이잖아요. 그 전까지 수시로 계속 하실 건데 이제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된다. 그 산출물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제가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아까 저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설문조사에 대한 그런 거. 그거 제가 나중에 따로 하나 양식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미리 준비해 놓고 업데이트를 계속 하시게 되면 정말 사업 계획서에 쓸 내용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살펴보고 대표님에 맞게 또 따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방 얘기 들어온 김에. 자, 먼저 그 3C, STP, 코피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자주 계실 건데 요거는 이제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팔아야 돼. 잘 팔고 싶어. 어떻게 팔지? 라는 말을 할 때 일반적인 얘기가 네,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 믹스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믹스 제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게 거의 계획이랑 비슷한 거예요. 마케팅 플랜. 근데 이제 믹스란 말 쓴 거는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좀 결합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런 이제 단계별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 나갑니다. 먼저 3C, 예, 네, 고객, 예, 커스터머, 그다음에 뭐 회사, 컴퍼니, 경쟁사, 컴피티터 이렇게 돼가지고 예, 요 3C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셨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뭐 당장 뭐 이번 주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숙제를 낼 건데 뭐 나중에라도 요 각각에 대해서 작성을 좀 잘하신 걸 전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진단도 하고 대표님들께 뭔가 보완하라고도 할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대표님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고객, 회사, 경쟁사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하고 자, STP.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 3C STP 포피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STP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은 고객이 정해졌어요. 고객이 정해졌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뭐죠? 타겟 고객. 자, 우리나라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남성, 여성 또는 뭐 우리 실버 서비스야. 그럼 어때요? 50대, 60대, 70대 갈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할 때 타깃 고객을 선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자, STP 세그멘테이션이죠. 예, 세그먼트. 만약에 연령으로 우리가 한다. 어때요? 10대, 20대, 30대. 그게 끊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소득으로 간다. 어때요? 그러면 뭐 월 100, 200, 300, 400, 500. 그죠? 소득별로 가겠죠? 예를 들면 카드 지출로 간다. 자, 월 카드 지출액이 100만 원, 20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역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요걸 다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거 세분화하는 작업, 그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고, 자, 표적 시장은 뭐냐면은 자, 그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정 대표 같은 경우는 어, 뭐 여성, 남성 또는 운동 횟수일 수도 있겠죠. 운동 횟수. 그 만약에 일주일에 운동을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있고 매일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 타겟은 누구냐 이거지. 혹시 대표 어때요? 매일마다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딱히 크게 그런 거는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음, 일단은 목표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지 하게끔 않는 사람. 하는, 예, 네, 그런 예. 분들을 하게끔 하는 게 그렇지, 목표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다 나름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좀 단계별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럼 대표님 방금 말한 대로 하면은 운동 횟수를 아예 안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사람, 매일 하는 사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자, 방금 말씀한 대로 어때요? 운동 아예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일단 매일 하는 사람은 제끼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주에 한 번 하거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타겟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요거 그 제품 포르쉐는 뭐냐면은 결국 그러면은 운동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거나 한 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 마케팅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그 사람들이 올까? 요거를 이제 하는 게 포르쉐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STP를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타깃 고객을 오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C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피가 뭐냐? 자, 포피는 이제 타깃 고객까지 정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구체적인 게 뭡니까? 그죠? 제품 정의, 판매가, 어떤 그 유통 경로, 마케팅 세일즈겠죠? 그래서 이 포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포피에 대해서 각각 디테일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 3C부터 STP 포피를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또 상당히 나름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 이렇게 좀 잡아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적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네. 아마 기본은 돼 있으실 거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왜 한편 이런 작업에 또 의의를 두냐면은 이런 걸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평가인데 나중에 뭐 어떤 질문 나와도 웬만하면 우리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3C. 3C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고객, 회사, 경쟁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회사는 우리 회사 이번에 사실 뭐 우리가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이 특히 그 고객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쟁사에 대한 조사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야놀자를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야놀자. 자, 일단 고객이 어떻습니까? 고객은 숙박업, 그러니까 숙박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B2C도 있고, 또 실제 B2B도 있죠. 예, 제가 야놀자는 제가 자주 그 회사를 가봐서 아는데 야놀자 회사의 큰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저희 말해서 마켓플레이스. 숙박업소가 필요한 게 많잖아요. 뭐 칫솔, 치약, 수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공급을 합니다.
네, 그런 업을 합니다. 그래서 B2B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놀자는 B2C, B2B 두 개 다 고객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냐? 네, 여러분의 고객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회사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많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대신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언급해야 되냐면은 우리 회사는 뭘 강점으로 한다. 그거는 이제 대충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강점을 어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고 계시고. 자, 경쟁사는요. 야놀자의 경쟁사는 뭐 여러분 뭐 TV 나오는 것처럼 여기어때겠죠. 여기어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그 제품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경쟁사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잘 작성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STP.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면서 타깃 고객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타깃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올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포지셔닝 작업이죠. 예를 들어봤어요. 자, 야놀자로 또 갑니다. 자, 시장 세분화. 아까도 했지만 정말 다양하죠. 금액별로 할 수도 있고, 액티비티. 액티비티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활동이죠,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여행 가면 어때요? 보통 상품을 또 별도로 구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을 더 하겠다. 그죠? 맛집을 가겠다. 쇼핑을 하겠다. 이런 거. 요거 보통 우리가 액티비티를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별로 구분하겠다. 자, 또는 지역별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서울 경기 지역에 또 아무래도 저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니까 서울 경기 지역의 비즈니스 호텔, 모텔만 타겟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대표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표님도 한번 나는 다양하게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러닝머신을 뛰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은 한 주에 한두 번, 아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지 아닌지 그것도 좋았어요. 두 번째 기준, 월 소득도 중요한가? 또는 이용료를 만약에 뭐 월 만 원이든 뭐 월 5만 원 그 구간대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좀 세게 못하면은 좋을까라든지 또는 뭐 저는 얘기했지만 서울 경기 먼저 하실 거니까 뭐 그런 건 됐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대표님이 머릿속에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나 있나 궁금합니다. 그거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표적 시장 선정. 자, 방금 얘기했던 그 중에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려봤는데 아 역시나 가격에 민감하니까 일단 금액대로 한번 쪼개보고 마케팅 해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헬스클럽이 보통 5만 원, 7만 원 내고 3개월, 4개월 하면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3, 4만 원대야. 그럼 저렴하니까. 그래서 뭐 괜히 돈 미리 넣어놓고 까먹을 일 없다. 그렇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거죠. 그게 제일 먹힐 거라고 예상하셨으니까. 근데 예를 어,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예, 이게 예,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예. 헬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이 카드 결제 말고 현금 결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결제 유도하는 것 자체가 탈세를 하려고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현금 결제 유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조를 하게 되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강조를 하게 된다면 좀 이득이 될 만한 게 있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뭐 가끔 결제해 본 적이 있는데 송금해 달라더라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0만 원을 송금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네. 크게 저는 뭐 불만은 안 느꼈는데 카드 결제가 편하긴 편하지. 그, 그 부분은 질문.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은 헬스클럽은 다 그래요? 지금 PTB도 그렇고 그 PT 받는 것도 그렇고 그냥 헬스장 결제하는데도 이제 서울권은 요즘에 구도권으로 운영하는 곳이 보통 생기고 있긴 하는데 이제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현찰로 받고 있습니다. 음, 3개월 현찰 금액하면 30만 원짜리 20만 원 초반대로 할인해주고 음.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대표님이 만약에 크게 뭐 이견이 없으시면은 그게 또 네, 크게 대표님께 어떤 뭐 마이너스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건 대표님의 어떤 의사결정일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네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사실 이제 STP가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STP의 마지막 저는 P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네. 결국 P에서 마케팅 키워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뭐 대표님 생각하시는 보통 아파트 단지나 거기에 뭐 금액 대충 봤을 때 솔직히 뭐 5만 원, 3만 원 크게 중요시 안 여길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객님 헬스 운동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한 3만 원 쓰세요. 근데 1, 2만 원에서 크게 민감 안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저가로 마음 먹고 자, 3만 원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막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싸서 이렇게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아까 얘기처럼 그 타깃 고객한테 고객님들 일주일에 한 번 뛰어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 번은 뛰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논문이 있으라고 막 어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 먹히지 않을까요? 대표 그죠? 네, 그럼 이거야. 그러면 이걸 정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님이 경우의 수가 많겠지만 내가 하나 선정했어. 이거 선정했어. A, B를 선정했어. 근데 어느 말을 던졌을 때 잘 마케팅이 먹힐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느꼈을 때는 대표님 제가 마케터라면은 말씀하셨던 카드 결제나 현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마음 먹고 운동하러 가니까. 아, 두 네, 번째, 예. 저도 그렇지만 뭐 어쩌다 하니까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하는 마음 먹었을 때는 건강에 안 좋은 거거든. 또는 제가 뭔가 많이 느낀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몇만 원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포인트 딱 뭐 제가 뭘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떴었어요. 근데 딱 그걸 보니까 한 세 번은 뛰어 이상 뛰어야 된다.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세 번은 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계속 보다 보니까 바로 이거 해서 하면 되겠더라고. 근데 돈이 얼마 안 해. 그러면은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ST로 잡아내는 건 좋은데 어떤 말을 던졌을 때 내 요 그물 안에 들어오는가? 그게 STP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분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분 잠깐 예를 들면은 우리 일기시니까 어, 책 읽어주는 서비스,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럼 그 경우에 뭐가 포인트일까? 한 달에 책을 10권 이상 보는 사람, 한 권도 안 보는 사람은 거의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또는 어떤 돈이 걸리니까 위험하겠지. 그래서 돈으로 봤을 때 뭐 5만 원, 1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자, 세 번째, 이거 제가 이제 뭐 의견 들었었는데 책이 아니라 내가 장기도 더 주고 바둑도 더 주고 뭐 다양하게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게머트를 나눴어. 근데 던졌어. 근데 알아보니까 만약에 뭐 노인분들이니까 60, 70대 분들은 같이 놀아주는 걸 좋아하니까 이분들은 돈에 크게 1, 2만 원 중요시 안 여긴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 빼고. 그다음에 책을 많이 안 봤어요. 그럼 그거 빼고. 오히려 그러면은 바둑이나 장기를 좀 재밌게 둬주는 사람이면 난 돈 쓰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포피. 자, 3C. 그 다음 단계 STP를 거쳐서 이제 많이 구체화가 됐어요. 즉, 3C에서 고객이 누군지 아웃라인 잡았고, 경쟁사가 누군지 나왔어요.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지 나왔어. 자, 그 다음 STP에서 타깃 고객이 나왔고, 그 타겟 고객한테 우리가 어떤 그물을 던져야 될지, 어떤 마케팅 키워드를 던져야 될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포피,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우리 4주차적으로 마케팅 세자 뛰고 할 거예요. 그 다시 할 건데, 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제품의 정의. 자, 여러분 각자입니다.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대표님은 많이 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시간 제한이라든지 1회 어떤 이용 시간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뭐랄까요 이용 매뉴얼 그런 게 좀 더 구체화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표님께 제품이라고 봐지고 예를 들면 그 우리 이유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다 정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좀 더 정의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대표님은 서비스 정의 아까 대표적인 게 과연 책으로만 할지 아니면 다른 걸 넣을지 뭐 그런 부분도 좀 더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 그 성 대표님, 예, 그 전통 고추장을 현대화 만드는 그분, 고추장 드레싱인데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맵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회 먹을 때 초고추장 먹잖아요, 대표님. 다른 분 경우인데. 근데 그 경우에 초고추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는 샐러드에 좀 고추장을 가볍게 먹고 싶은데 내가 그걸 뭐 만들 줄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미리 제조가 된 마치 토마토 케첩 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편하겠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자 여러분 아이템에 맞게 그걸 정의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중요하죠, 이거. 특히 요거 가격. 예.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정책이죠. 뭐 복잡하진 않고. 예를 들면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 이제 어떻게 돼 있죠? 월 뭐 3만 원, 4만 원? 그 가격대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아, 미정인가요? 못했습니다. 네, 해당은 아닌 거죠. 네, 해당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뭐 10회권 구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할까 고민 중에 있긴 한데, 가격이나 횟수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직 못 음, 정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그럼 뭐 경우의 수로 하시면 될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 내년에 신청할 때는 정책이 나와 줘야 되겠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완 대표님도 예, 그렇게 서비스 요금 나올 거고 성 대표님도 아마 제가 들었는데 15,000원인가 2만 원인가 판매가 나올 거고. 자, 유통. 자, 유통 어떻게 해요? 유통. 자, 유통. 먼저 우리 먼저 간단하니까 이완 대표님은 모바일 앱이죠. 그럼 모바일 앱을 구글 플레이로 앱은 다운로드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제 유통망이 거기는 이제 온라인, 구글 플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경우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앱도 있긴 있어, 그죠? 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의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실제 서비스 이용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다, 그죠? 네. 예. 그럼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건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하면 네네. 되는 거고 성 대표님은 그냥 고추장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예, 유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사몰로 팔겠다. 아니면 또는 CJ를 통해서 예, 판매 대행을 하겠다. OEM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판촉, 마케팅 세일즈.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예, 마케팅 세일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리겠다, 어떻게 팔겠다에 대한 부분이고 예, 요 내용을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좀 이야기로는 우리 잠깐 우리 대표님들 잠깐 보면은 일단 우리 정 대표님은 마케팅은 뭐 SNS 마케팅이나 동네에는 전단지로 하시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네네.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되고 어쩌면 이 대표님 마찬가지. 이 대표님도 그 어쩌면 로컬하게 돌아가니까 비슷하다. 예, 그렇게 되겠고 성 대표님도 예, 고추장이니까 어쩌면은 그 로컬은 아니죠. 그거는 고추장이랑 키워드를 했을 때 나와야 되니까 키워드 마케팅이나 SNS 또는 그 먹방 관련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대표님도 그죠? 운동 관련된 인플루언서 쓰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자, 야놀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야놀자. 일단 그 예, 제품은 모바일 앱이죠. 모바일 앱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모바일 앱인 거는 다 아는 거고 이 안에 세부 기능을 정의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 쓰실 때 특히 2번 실현 가능성 쓸 때 그 안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다? 예, 주요 핵심 기능. 핵심 기능이 뭐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예, UI가 이렇게 생겼다. 어떤 걸 구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2-1 출발할 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가 미리 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격은 예, 야놀자의 경우는 아시죠? 예, 중개 수수료 광고비입니다. 자, 야놀자는 기본이 온라인이죠? 예, 온라인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고 결제 이루어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B2B는 오프라인이겠죠. 자, 판촉은 야놀자는 돈이 많죠. 그래서 야놀자는 예, TV 광고를 주로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각자의 여러분 맞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커피는 아주 뭐 대단한 건 아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다. 근데
당연하지만 이걸 안 쓰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제가 평가해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뒤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타임스텝 이건 다 아시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대표님들 각자 여러분이 하는 시장에 대해서 그 탐샘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 그 탐을 먼저 선정하면 될 거고 대표님 경우는 우리 여기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한번 탐 얘기했었나? 어, 네, 근데 그때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좀 얘기했었어요, 그죠, 우리는. 예. 네네. 대표님은 한번 좀 그 의견 드리는 거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또 한번 봐드릴게요. 네네. 자, 이완 대표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탐샘섬에서 한 번 더 중요한 거니까 또 의견 드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탐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탐이 만약에 반려견이라 할게요. 반려견 시장 6조입니다. 6조. 그러면 6조로만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6조에서 예를 들어서 사료 뭐 유기농 사료를 할게요. 유기농 사료. 그럼 한 뭐 1조다. 그러면 1조예요. 1조에서 우리가 10% 하면 1,000억이네. 그죠? 그럼 1%에도 100억이잖아요. 그 너무 그 공이 큰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탐을 너무 크게 잡지 마라.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예, 탐은 좀 조금 더 작은 걸로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자, 쌤 예를 들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아, 글로벌하게 월드와이드하게 온라인을 예약하는 사람이 20억 명인데 그 중에 5억 6천만 명을 예, 온라인으로 한다. 예. 이 중에서 우리가 8천만 명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가입자 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은 대표님들이 어떤 통계 데이터가 사람 수로 돼 있다. 건수로 돼 있다. 좋습니다. 그거로 출발해가지고 돈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찾기 쉬운 대로 해보시고 한번 또 물어봐 주십시오.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에서 탐샘성으로 시장 규모할 때 요거 꼭 들어갈 만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서 요약엔 들어가면 그렇고 사이즈 크니까 요거는 본문에 들어가면 돼요. 본문.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1-2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거 해볼게요. 경제사무소. 요건 제가 어, 유튜브도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아예 제가 해설 작성할 때 보여드린 게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거의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경쟁사 분석, 차별화 전략이 뭐야?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쟁사 현황. 이걸 딱 제목을 단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구글, 네이버 국내 네이버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런닝이란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네이버에서 10개, 구글에서 15개의 동종, 유사, 기업 또는 서비스가 확인되었다. 줄 바꿔서. 자, 그 중에서 우리의 기준이 있겠죠? 우리랑 같이 좀 승부할 만한데.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무인이 그잖아 포인트죠, 그죠? 예. 네. 무인으로 운영되는 또는 카드 결제로 헬스비를 받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더니 한 세 군데가 나오더라. 자, 왜 세 군데일까요? 비교 분석해야 되니까. 두 군데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고 옆에 두 개 또는 세 개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데 자, 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에 텍스트로 또 숫자로 쓰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비교하는 이 항목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우리는 잘났다. 예, 우리 동글뱅이. 나머지는 꼬표, 세모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단박이 안 될 수 있는데 최대한 해오시면 제가 이거 봐드릴게요. 혹시 대표님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이거 새로 만들고 있긴 한데, 저희는 기존에 경쟁사가 없다 보니 네네. 이 시장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헬스 시장이랑 이제 무이 시장. 두 그렇지, 개를 그렇지. 나열하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어려움이 살짝 좀 있습니다. 예.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제 생각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무인 여부를 떠나서 일단 헬스클럽들과 좀 비교하는 게 좀 가장 무난한 거 아닌가. 그래서 헬스클럽들과 비교했는데 우리가 무인화도 되고 카드로도 받잖아요. 네, 그럼 이미 우리가 동그라미 두 개 받는 거니까 유리하지 않은가.
뭐 그런 면에서는 예. 아니면 이제 무인 운동시설, 뭐 무인 탁구장, 무인 당구장 이런 데랑 비교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방금 기존에 말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아, 네네. 헬스 하는 것들과 비교해야 우리가 잘났다는 게 더 드러나지 않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인데 무인 탁구장은 잘 된다. 그걸 보여주면서 잘 될 거다. 그런 걸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데이터는 뭐 지금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게 자, 경쟁사 비교 분석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한 네 가지 항목 비교 분석했잖아요. 자, 왜 네 가지죠? 일부러 네 가지만 한 겁니다. 원래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평가위원들한테 그냥 바로바로 이해시키라고 일부러 네 개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떤 느낌 같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구나. 오케이, 넘어갔어. 근데 이걸 한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중에서 특히 두 가지로 봤더니 우리가 여기에 속하고 나머지 다 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대표 두 가지 중에 그게 알겠습니까? 방금 말하자면은 무인화하고 카드 결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카드 이쪽 결제. 예? 네. 카드 결제는 그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고, 저는 아니 어떻게 근데 제 보면, 말은 네. 근데 제 말은 이제 뭐냐 대신 제 말은 어쨌든 우리가 잘났다고 해야 되니까 비교 아, 항목 중에 네.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받을 거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강조하자 이거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그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X축, Y축에 우리가 더 자신 있는 걸 넣어주는 거지. 그럼 방금 말대로 하면은 우리는 무인화를 지향한다. 우리는 카드 결제 받는다. 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만 여기고 나머지 다 딴 데 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어필한 셈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네네. 그래서 이 XY 좌표를 꼭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넣으라고 강조한 이유는 요거 한번 본 다음에 요거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잘났잖아요. 한번 좀 인식을 짚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말해줘야 평가원이 머릿속에 들어간다 이거지.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자, 위에서 해봤더니 경쟁사와 비교 분석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네 가지 항목에서 다 우리가 우위에 있더라. 자, 또는 뭐에서는 우위가 있고 뭐 약하더라. 자, 또는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가 무인화하고 카드 결제 받는 거는 우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더 써주는 겁니다. 우리의 강점을, 우리 차별점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평가원이 지금 한 세 번 봤잖아.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봤어요. 그러면은 한 세 번 봤기 때문에 예,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가 어떤 강점이 있다. 아, 이해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걸 기초로 이제 그 다음에 차별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요걸 봤을 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무인화를 더 밀어붙이겠다. 무인화를 강점으로 더 드라이브 걸겠다. 그렇게 우리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를 물어본다, 누군가가.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시작해라. 자, 우리 경쟁사는 이렇다. 이렇게 비교 분석했는데 우리가 이게 잘났더라.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이거고 약점은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강점은 잘 살리고 약점 보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웬만한 평가원들은 다 그냥 아마 어떤 뭐랄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없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어쩌면은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던 진짜 평가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예, 대표님 하는 그 런닝머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논리를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 경쟁사 분석부터 요걸 쭉한 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게 어디 들어간다? 요게 2 1-인가요? 잠깐만. 여기죠, 여기요. 2-2입니다. 2-2. 자, 한번 더 정리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1-2에서 함샘솜, 경쟁 현황,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경쟁사부터 해서 우리가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오늘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나머지들은
그걸 잘하기 위한 백데이터라 보시면 됩니다. 벌써 끝났네. 예. 네, 딱 시간 맞췄네요. 자,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2와 2-2를 잘 쓰기 위한 부분이 오늘 이 포인트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이해하시고 제가 비록 그죠? 안 보시면은 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예, 사실은 예,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 쓰기 위한 백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걸 좀 상세하게 쓰면 쓸수록 또 대표님들이 뭔가 좀 내가 요거 빠뜨리는 게 있구나라든지 그런 또 뭔가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게 중요한 산출물이지만 아직 여유가 남았으니까 요것도 한번 잘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사업 계획 작성은 이제 5주, 6주차에 진하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제가 드리는 숙제는 뭐냐면은 일단 다음 주가 MVP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 가능하신 대로 러프하게라도 한번 시장조사의 기초 문서를 만들어 보셔라. 그러니까 뭐 예, 진짜 뭐 메모장에 매출 쓰더라 좋아. 바쁘시면은. 근데 하여튼 오늘 제가 아까 6가지잖아요. 3시부터 그거를 한번 초안이라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주시면 그거 가지고 1대1 예, 코칭하면서 봐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